깊은 밤, 고요한 어둠 속 낡은 한옥의 석가래가 삐걱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온다. 바람이 스치듯 지나가는 소리, 억겁의 세월이 스며든 늙은 나무의 울림인가. 촛불조차 흔들림 없이 고요한 방 안, 노인의 눈빛은 흔들림 없으나 그 속엔 헤아릴 수 없는 회한과 비통함이 깊게 서려 있다. 창밖으론 희미한 달빛이 기와 지붕 위를 쓸고 지나가고 그 아래 드리운 그림자는 노인의 마음처럼 길고 어둡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어찌하여 그토록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을까? 그 결정이 나의 모든 삶과 우리 가족의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을 줄이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니. 마른 입술 사이로 터져나온 씁쓸한 고백은 가슴 깊이 파고드는 칼날처럼 쓰라리다. 70평생을 살아오며 갖은 풍파를 견디며 단단히 다져온 마음은 지금 이 순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과 같다. 노인의 뇌리에는 수십 년 전, 아직 젊고 순수했던 시절의 선택이 영화처럼 생생하게 스쳐 지나간다.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미리 나눠주기로 했던 그날의 달콤한 기대와 환상. 모두가 행복할 거라 맹목적으로 믿었던 그 순간의 확신. 그 허황된 약속이 오늘날의 이 참담하고 비참한 현실을 낳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던 일이다. 자식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낙이니 이 보잘것없는 재산이라도 너희에게 미리 증여하여 너희 삶의 보탬이 되게 하마. 부디 이 재산으로 너희 앞날에 축복만 가득하길 바란다. 넉넉지 않던 살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밤낮 없이 아끼고 또 아껴 모아 일군 재산이었다. 핏방울 같은 돈,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서린 땅. 그것을 자식들에게 나눠줄 때의 부모. 마음은 그저 자식들의 앞날에 오직 축복과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라는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뿐이었으리라. 첫째 아들에게는 어렵게 모은 상가 건물을, 둘째 딸에게는 대대로 물려받은 논밭을, 셋째 아들에게는 힘들게 장만한 아파트와 쌈짓돈처럼 모아둔 현금을 각자의 형편과 필요에 맞춰 공평하게 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애써 나누었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재산을 받은 자식들의 얼굴에 피어났던 화색, 부모님,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던 그 뜨거운 맹세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맴도는 듯하다. 그들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던 깊은 감사함과 효심은 노인의 마음에 큰 위안과 희망을 주었다. 그때의 노인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자애로운 부모라고 스스로를 칭찬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달콤하고 희망찼던 기대는 서서히 독이 되어 노인의 삶을 좀먹어갔다. 처음엔 고마움의 표현이던 자식들의 살가운 말들과 애정 어린 행동들은 점차 희미해져 갔고 이내 무심함과 귀찮음으로 바뀌었다. 명절 때마다 북적이며 들르던 자식들의 발걸음은 점점 뜸해졌고 안부 전화조차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다. 마치 자신에게서 재산을 모두 빼앗아간 후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듯이 노인에게 남은 것은 텅 비어버린 지갑과 갈기갈기 찢겨진 헛헛한 마음뿐이었다. 그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외로움과 서운함이 자리 잡았다. 자식들의 뒷모습에서 멀어져가는 그림자를 볼 때마다 노인은 가슴을 부여잡고 슬픔을 삼켜야 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달은 사업 자금이 너무 빠듯해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용돈은 다음 달로 미뤄주시면 안 될까요? 가장 먼저 변한 것은 큰아들이었다. 노인이 애써 마련해준 상가 건물을 받은 후 번듯한 사업을 시작한다며 호기롭게 큰 소리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상가는 막대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큰아들은 노인에게 수시로 손을 벌리는 횟수가 늘어났고 그럴 때마다 노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과 짜증 섞인 한숨, 그리고 끊임없는 요구였다. 노인은 자신이 준 재산이 오히려 자식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만들었음에 비통함과 죄책감을 금치 못했다. 큰아들의 얼굴에서 과거의 활기찬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고 그저 잿빛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둘째 딸은 남편과의 불화가 극에 달해 결국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재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노인이 어렵사리 물려준 논밭은 이혼 위자료와 생활비로 팔려나갔고 결국 둘째 딸은 빈털터리가 되어 노인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어미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애써 읽어준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며 노인은 무력감과 절망감에 몸서리쳤다. 그럴 때마다 노인은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던가를 되뇌며 스스로를 자책했다. 자식의 불행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부모의 심정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참혹했다. 셋째 아들은 노인이 마련해준 아파트와 넉넉한 현금을 받아 해외로 이민을 떠났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을 주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마저도 뜸해졌다. 잘 살고 있다는 소식만 간간히 전해올 뿐 정작 부모의 안부는 물어오는 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일도 없었다. 부모의 사랑이 이리도 쉽게 잊히고 저버려질 수 있단 말인가. 노인은 배신감과 함께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먼 이국 땅에서 자식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비참하게 느껴졌다.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주었건만 자신에게 남은 것은 공허함과 쓰디쓴 후회뿐이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가 죽는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을 굳게 쥐고 있을 것을 어찌하여 그토록 경솔하고 성급하게 모든 것을 내주었을까? 후회는 쓰디쓴 독약처럼 노인의 심장을 파고들었지만 한 번 내린 결정은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앞에 노인은 그저 무릎 꿇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준 것이 과연 현명하고 옳은 선택이었을까? 노인의 머릿속은 셀 수 없는 질문들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자식들의 불안은 물론이요, 심지어 자신까지도 삶의 마지막을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보내는 이 현실이 과연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행복한 결말, 즉 해피엔딩이었을까? 노인은 밤새도록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애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 없는 허무함 뿐이었다. 어머니, 며느리의 기여분이라니요. 어머니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으세요. 그건 아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어머니가 왜 남의 가정사에 나서서 불씨를 만드세요?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자식들 간의 재산 분쟁이었다. 노인이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자식들은 병문안을 오는 대신 재산 얘기를 먼저 꺼냈다. 자신들이 받은 재산 외에 혹시라도
부모에게 남은 돈은 없는지,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 서로를 비난하며 날카롭게 싸웠다. 마치 노인이 죽기라도 하면 당장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듯이 그들의 눈에는 오직 돈에 대한 탐욕만이 가득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을 언급하며 날카롭게 대립하는 자식들의 모습은 노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피를 나눈 형제들이 이토록 잔인하게 서로를 물어뜯는 모습은 노인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과 상처를 주었다. 특히 둘째 딸이 큰아들을 향해 외쳤던 그 말, 오빠가 부모님에게서 받은 상가 매각 대금으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유류분을 청구할 거야. 각오해. 그 서늘한 목소리는 노인의 가슴을 후벼 팠다. 내가 피땀 흘려 사랑으로 준 재산이 자식들 사이에 칼날이 되어 돌아올 줄이야. 노인은 더 이상 이 참담한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눈을 감았다. 그들의 분쟁은 노인에게는 마지막 남은 삶의 희망마저 앗아가는 비수와 같았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주는 사랑은 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젠 그 한없이 깊은 사랑마저도 자식들에게 상처가 되고 나 자신에게는 회한만 남기는구나. 밤은 더욱 깊어지고 노인의 한숨은 그칠 줄 모르고 더욱 깊어진다. 며느리가 평생을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어도 상속에서 며느리의 기여분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이 노인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아들이 나서서 아내의 헌신적인 노고를 인정하고 보상해야 했지만 이기적인 자식들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몫을 챙기기에 급급할 뿐이었다. 노인은 침상에 누워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며느리의 희생에 대한 미안함과 자식들의 무심함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노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때라도 유언장을 제대로 남겼더라면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텐데. 후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노인의 의식을 잠식해 들어갔다. 자녀들의 상황을 고려해 생전 분배가 어렵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을 통해 재산 분배를 명확히 했어야 했다. 하지만 노인은 자식들 간의 불화를 염려하여 첫째가 둘째를 잘 도와주라는 식의 모호하고 추상적인 말만 남겼을 뿐 법적 강제력이 있는 유언을 남기지 못했다. 그저 따뜻한 훈계에 불과한 말들이 이토록 무의미하게 느껴질 줄이야. 노인은 자신의 나약함과 우유부단함,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와 자책감에 몸부림쳤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더라면 이러한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뒤늦은 깨달음이 노인을 더욱 괴롭혔다. 결국 노인의 마지막 여생은 외로움과 비통함, 그리고 씻을 수 없는 후회로 점철되었다. 미리 물려준 유산은 자식들의 행복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의 씨앗이 되어 맹렬하게 타올랐다. 노인은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과연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었는지, 무엇이 진정한 사랑이었는지 끊임없이 되묻는다. 그리고 마침내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닫는다. 재산은 그저 삶의 도구일 뿐 그것이 가족의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잘못된 방법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누어진 재산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영원한 불행만을 남긴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재산에 대한 집착이 가족을 파멸로 이끄는 비극적인 현실을 노인은 온몸으로 겪어내야 했다.
창밖에는 새벽이 희미하게 찾아오고 잿빛 하늘 아래 희미한 달빛이 낡은 한옥의 창호지를 스산하게 비춘다. 노인의 얼굴에 드리운 깊은 그림자. 그것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리 물려준 유산에 대한 뒤늦은 후회, 그리고 삶의 마지막 벼랑 끝에서 마주한 절망의 그림자였다. 그 그림자는 노인의 마음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을 것이었다. 상속은 미리미리 그리고 신중하게 준비했어야 했건을 아니 자식에게 모든 것을 미리미리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나 자신의 노후와 안녕을 위해 지혜롭게 지키고 죽음 앞에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법을 찾았어야 했거늘. 이 어리석은 노인의 죄는 과연 누가 용서해 줄 것인가? 노인의 눈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차가운 촛불만이 그 눈물의 의미를 조용히 알고 있는 듯 가녀리게 흔들렸다. 그렇게 한 인간의 비극적인 후회와 절망은 깊은 밤속으로 소리 없이 침잠에 들어갔다. 그 노인의 후회는 살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쓰디쓴 경고와도 같았다. 부모의 사랑이 이토록 잔인한 비극으로 변할 수 있음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으리라. 이제 노인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침묵과 끝없는 후회뿐이었다. 달빛은 여전히 고요히 그 위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비극적인 삶의 울림이 스며들어 있었다.